100여 년 전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간직한 인천 계양누리길은 근대 건축물의 집합체인데요. 과연 옛날 일본식 건축물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이곳은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19세기 말 일본의 건축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근대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건물로 꼽히는데요. 아래는 점포, 위에는 다다미방으로 설계된 점포주택으로 마찌아 형태로 갑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전형적인 일본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당시 인천의 개항 이후에 일본인 회사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건물들을 이제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마찌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이제 뭐 한 2층, 3층으로 지은 건물을 말하는데 1층은 상점이나 혹은 또 영업장 이런 회사로 쓰고 2층이나 3층에 이제 그 살림집으로 썼던 이런 건물을 마찌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그 일본 용역회사 사장이었던 그 히로이케 데로시라는 사람의 그 회사이자 이 살림집이었던 마찌야예요.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일본에서 인천에서 그 특히 부두 노동, 이 하역 노동과 관련해서는 되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 업종이 하나는 그 회조점이라 그래서 인천이 수심이 얕고 인천 바다가 또 조석간만의 차가 크다 보니까 큰 배들은 인천 항구의 접안이 안 돼요. 그래서 먼 바다는 아니지만 월미도라든지 팔미도 앞에 큰 배들을 대놓고 여기서 인천 부두까지 작은 배로 짐을 실어 나르는 여객이나 이제 화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들이 회조점이라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 회조점에서 그 회조점의 그 작은 선박들이 실어온 화물을 부두에서 내려서 창고까지 운반했던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가 바로 이 대화조 같은 이런 용역회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조 같은 경우는 부두에서부터 창고까지 이 하역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은 주로 인천항에서 그 부두 노동과 관련해서는 이런 회조점이나 용역회사들을 많이 그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짐꾼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하역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 개항 초기에는 인천 주변에 뭐 부평이랄까, 인천 또 저기 뭐 통진이랄까, 김포랄까, 안산이랄까, 이제 이런 동네에서 이제 일거리가 여기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농촌에서 이 소작농으로 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보다는 인천에 와서 부두 노동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돈을 벌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 인천 근처에서 모여들었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전국 각지에서 인천으로 모여들었다 그래요.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간 거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도 산동 지역에서 이 쿨리들이 들어오면서 조선 사람들의 부두 노동을 또 이 사람들이 그 부두 노동을 또 이 사람들이 해가면서 그나마 또 조선 사람들은 또 더 하층민으로 날품팔이랄까 뭐 이렇게 더 하층민으로 생활이 더 어렵게 돼갑니다. 그러니까 그 왜 인천 사람들을 부를 때 이 짠물이라는 말로 불러요. 짠물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런 게 인천 그 토박이들을 짠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 고향에 있는 동생들 공부시키고 뭐 이런 게 전통이었잖아요. 그러다 금검절약해야만 살아남을 수 그러니까 이제 인천 사람들을 짠물로 부르게 된 연유가 이제 거기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천 사람 짠물이란 말이 그렇게 나온 거군요.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픈 사연을 담아 있는 얘기네요. 네.